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오늘은 4세기에 훈족의 침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게르만족의 이동 과정에서 서고트족이 도나우강을 넘어 로마 제국 영내로 들어와서 벌어진 아드리아노플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드리아노플 전투는 로마 제국이 야만족으로 업신여기던 게르만족에게 패배하고 핵심 병력을 상실한 후 이전의 전투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 결국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만드는 단초가 된 매우 중요한 전투입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로마 군단이 어떤 이유로 야만인으로 치부하던 고트족에게 패배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니까요. 좋아요 꾹 누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시작된 로마 제정은 이후 200여 년간 팍스 로마나를 거치며 로마에 의한 질서를 유지시켰지만 물질적 풍요 속에 로마인들이 온갖 수단을 통해 입대를 기피하면서 제국의 상무정신은 쇠퇴할 수밖에 없었고,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는 북쪽 게르만 출신의 용병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게르만 용병들은 자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에게는 충성해도 로마라는 국가에 충성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로마 군단은 점차 사병화되며 군벌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3세기 중반부터 로마는 소위 군인 황제 시대라는 혼란한 시대를 보내게 되고, 무적을 자랑하던 로마 군단의 전투력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지요. 바로 이때 훈족의 침입으로 고트족의 남하가 시작된 것인데, 로마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379년 아드리아노플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고트족은 지난 투르파티의 전투에서 간략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로마 제국의 멸망과 중세 유럽의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민족입니다. 고트족의 역사는 나중에 따로 다루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아드리아노플 전투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트족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출발하였다는 주장, 스키타이의 후예라는 주장 등 그 기원과 관련하여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만 2세기 초 로마 하드리아누스 황제 시기에는 지금의 폴란드 일대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측되며, 이후 점차 남하하여 게르만족의 이동이 시작되는 4세기가 되면 흑해 일대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게르만족 이동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고트족은 분열하였는데, 드네스트르 강을 기준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동고트족, 현재의 몰도바나 루마니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서고트족입니다. 다만 고트족 구분과 관련하여 나무위키에 또 다른 설명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흑해 해안가에 살던 고트족을 동고트, 해안에서 떨어져 숲속에 살던 고트족을 서고트라 불렀다고 합니다. 따라서 살던 방향에 따라 고트족이 동서로 나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죠. 다만 이 부분 나무위키의 설명은 제가 책을 통해 확인한 것이 아니란 점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황제 요비아누스가 죽자 판노니아 출신의 노련한 장군 발렌티니아누스가 후임 황제로 추대되었고, 추대 조건에 따라 그는 공동 황제를 지목하여 동방과 서방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에 발렌티니아누스는 자기 형제 발렌스를 공동 황제로 선정하여 제국의 동방을 맡기고, 자신은 밀라노에서 서방을 관장하였습니다. 군인 출신이었던 발렌티니아누스 형제는 제국을 적절히 방어하였고, 특히 동방에서는 발렌스가 365년 부터 369년까지 트라키아에서 고트족의 거듭된 침입을 성공적으로 퇴치하였습니다. 하지만 371년부터 사산조 페르시아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발렌스가 동쪽으로 관심을 돌린 사이에 고트족이 다시 침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76년 훈족에 쫓긴 서고트족과 일부 동고트족이 발렌스에게 제국 영토 내로의 이주를 허가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발렌스 황제는 로마 제국의 병력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무기를 버리는 조건으로 청원을 받아들여 서고트족이 트라키아로 이주하는 것을 허가하고 정착을 도우라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트라키아는 이런 대규모 이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고트족이 무장 해제하고 수용소에서 대기하는 동안 욕심이 생긴 트라키아 관리들이 고트족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따라서 고트족은 살기 위해서 로마군에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고트족과 로마군은 서로 대치한 채 2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결국 동로마의 발렌스 황제가 지원군을 이끌고 콘스탄티노플을 떠나 아드리아노플로 이동해 온 것이지요. 전투가 벌어진 아드리아노플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드리아노플은 현재 트리키예의 가장 서쪽에 있는 도시 에르디네를 말하며
북서쪽으로는 불가리아, 서쪽으로는 그리스와 접해 있는 도시입니다. 트라키아 부족들이 정착해 살던 곳으로 아나톨리아 반도와 발칸 반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예로부터 전쟁이 끊이지 않던 곳입니다. 125년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에 의해 재건되고 확장되었기 때문에 하드리아노폴리스라고 하며 로마 속주 트라키아의 수도로 번창한 도시입니다. 고트족은 자신들에게 이주를 허가했던 발렌스 황제와는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트라키아 지방을 양도해주는 조건으로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발렌스 황제는 이미 고트족의 침입을 방어한 경험이 있었고 고트족 이주를 허가한 것은 제국의 군대로 양성하기 위함이었을 뿐 진심으로 도우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강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발렌스 황제는 아드리아노플의 좁은 벌판의 구릉지대에서 고트족이 임시 방편으로 짐수레를 모아 구축해 놓은 진지 전방에 자신의 군대를 배치시키고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379년 8월 9일 발렌스 황제는 대략 6만 정도의 전체 병력 중 80%에 달하는 중무장 보병을 중앙에, 나머지 20%의 기병대를 양 날개에 배치하였습니다. 서방에서 지원군이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발렌스 황제는 이를 기다리지 않고 양익에 배치된 기병부터 고트족의 수레진지로 돌진시켰습니다. 그런데 로마 기병대가 수레진지에 도착할 때쯤 갑자기 인근 숲에서 고트족의 기병대가 출현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펼쳐지자 로마 기병대는 수레진지 공격은 하지도 못한 채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고지대를 선점한 고트족 기병대는 로마군을 추격했고 때를 맞춰서 고트족 보병들도 화살을 쏘면서 돌격해 왔습니다. 좁은 공간에 수많은 병력이 밀집된 채로 고트족의 포위망에 갇힌 로마군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필름이나 글라디우스를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대략 반나절쯤 계속된 짧은 전투에서 로마군은 약 4만 명이라는 정예 부대를 잃고 발렌스 황제마저도 전사하는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야만족이라고 무시당했던 고트족이 승리할 수 있었던 1차적인 요인은 로마의 발렌스가 서로마의 지원을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밀라노에서는 발렌티니아누스가 죽고 그의 아들 그라티아누스가 뒤를 이었는데 그라티아누스가 삼촌을 돕기 위해서 지원군을 보냈지만 발렌스는 조카와 전공을 나눌 생각이 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발렌스 황제는 그동안 고트족과의 대결에서 계속 승리했기 때문에 무적이라 생각했던 로마 보병에 집착하며 기병으로 변화하는 전투 방식과 무기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반면 고트족은 남러시아 초원의 후예답게 병력의 3분의 1을 기병으로 편성하여 로마군을 포위하면서 소수의 보병을 적절히 섞어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아드리아노플 전투 이후로 로마는 시대의 흐름을 깨닫고 본격적으로 기마 궁수병과 기마 투창병을 주축으로 하는 중무장 기병대를 중심부대로 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예병을 상실한 로마군은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원래 전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는 밀려오는 고트족을 로마 영토 내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